SNS에 아주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이슈가 됐습니다. 신림동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침 한 6시 20분쯤에 한 여성이 집에 들어가는데 뒤에 한 남성이 따라옵니다. 지금 보면은 여성이 자기 집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곧바로 한 남성이 따라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닫혔죠. 거의 뭐 1초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인데 만약에 문을 조금만 늦게 닫았다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놓고 강간 미수 동영상 이렇게 지금 SNS에 올라왔는데요. 자, 지금 영상을 보셨으니까 뒤에 이 남자가 따라오고요. 그 전에도 이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문을 닫는 순간 열었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많은 SNS 보는 분들은 강간미수 동영상이라고 올렸습니다만 현재 경찰은 이것만 가지고는 강간미수 혐의는 어렵다. 그리고 주거침입 혐의를 현재 적용해서 자수했다고 그러죠. 우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강간미수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자, 정혁진 변호사 항상 법전을 놓고 나와 계시는데 지금 이제 강간미수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강간의 의사 그리고 또 가서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거나 무슨 폭행을 했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예 그거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간미수는 될 수가 없고요. 예. 왜냐하면 강간은 전제 조건이 예. 그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네. 폭행 협박은 없었던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주거미수가 너무 약한 처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주거미수도 제가 봤을 때 주거침입 미수입니까? 주거침입죄 미수죄도 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성립되기 쉽지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판례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예. 그냥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초인종 막 누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무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 되려면 쉽게 말하면 신체 일부라도 안에 들어가야 그 되고 주거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주거가 예. 평온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인데 아하. 근데 이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의미 있는 판례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단정적으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피해자분께서는 아주 그 천만다행으로 어쨌든 그 피하신 거는 아주 다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그 강간미수라고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화면을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골목에서부터 쫓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계속 뒤따라왔어요. 네. 거리를 두고 뒤따라왔고, 그리고 그 여성이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거죠. 네네. 근데 아마 지금 이 여성은 그걸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다행히 문을 닫아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대로 밀고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주 상상하기도 두려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영희 변호사? 사실 정 변호사 말이 맞고요. 예. 저 오늘 전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 어떤 경우 강간미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전화를 예.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강간미수를 우리가 보기에도 강간할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한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하지만 사실 그거는 본인이 경찰 조사 받으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이상은 이제 그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 실제 저게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 여성분을 따라가죠. 저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니까 따라가는 게 무섭지만 저 여성분은 몰랐단 말이에요. 예. 저거 범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스토킹법 이런 것도 사실 저거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범죄가 되냐 안 되냐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 예. 우리가 판례에 보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네. 창문 안으로 자기가 얼굴을 집어넣어서 상대방 여성에게 뭔가 좀
불안감을 주는 거 이거는 주거 침입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 상태는 아직 손이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침입까지는 지금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저거는 강간하려 그러면은 문을 열고 저기 손을 잡고 만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폭행 협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시설은 저 여성이 살고 있는 문 안쪽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까? 그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은 네. 주거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정 변호사는 아까 그래서 저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주거 침입 뭐 그것도 안 될 것이 예.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한 거고 예. 저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이 있고 또 안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 주거 침입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 아무튼 참 얼마나 이 보는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요즘에 남성 목소리를 집안에 일부러 틀어놓는 그런 젊은 여성들도 있다고 하는데 권혁기 관장 네네. 참 누가 봐도 참 못된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은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좀 분통도 터질 일입니다. 저는 두 분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감히 저건 단순하게 빈집 주거 침입도 아니고 뒤쫓아가서 범행을 시도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의도성까지 물어서 가중 처벌하는 판례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좀 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 밀집지대에 대한 이 치안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여성들이 밀집해서 사는 원룸에 저런 어떤 치안들이 그 어떤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나마 이 사건은 저렇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범인까지 잡았지 저는 아마 묻힌 사건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 보호 프로그램을 사회적으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최경철 의원 더군다나 저 시간이 아침 6시 20분이란 말이에요. 캄캄한 밤도 아니고. 저도 그 술이 한번 취하면 이 사주 경계를 한 번씩 합니다. 이 다니는 사람 퍽치기가 있을까봐 예.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언제든지 범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홍준표 대표하고 이 밥을 먹다가 홍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평생을 검사 생활하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들 많이 잡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물론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되겠지만